쌤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사정이 생겨가지고 영상을 뜨문뜨문 지속적으로 올리지 못한 점을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시작한 유튜브인데요. 사실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일이 겹쳐져서 제가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들 가장 궁금하실 수도 있을 법한 질문들인데요. 네, 질병퇴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질병퇴사. 질병퇴사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실업급여도 요청을 하게 돼요. 질병 실업급여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썰을 좀 풀어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질병퇴사. 먼저 왜 갑자기 질병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지 그 이유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선 진아쌤의 스토리가 조금 많이 들어가니 조금 지루하신 분들은 뒤쪽으로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자, 선생님들 최근에 제가 8월이죠. 딱 두 달 전에 조금 안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 주말이었죠. 주말에 여느 때와 같이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갔는데 갑자기 기립성 빈혈이 있잖아요. 네, 기립성 저혈압. 저혈압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기립성 빈혈이 있는데요. 그 기립성 빈혈이 갑자기 찾아와서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이기도 해요. 근데 부상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는데 때마침 저희 거실 벽 기둥에 다리를 굉장히 몹시 부딪혔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흔들리다가 어딘가를 계속 많이 부딪힌 채로 쓰러졌는데 의식을 되찾고 보니까 발목이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도움을 받아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바깥쪽 뼈, 그제 얇은 뼈 있죠. 종아리에 보시면 네, 그 뼈가 이제 골절이 됐고 그 다음에 안쪽에 발목 안쪽에 이제 엄지발가락 있는 쪽 있잖아요. 거기가 인대 파열이 좀 심하게 일어나서 수술을 병행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그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전에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일주일간 연차 기간이었어요. 정말 뭐 몸적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찌됐든 수술을 하고 나서 전치 12주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6주 정도는 목발 보행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고 이제 나머지 6주는 치료 기간이었는데 기부스 착용도 거의 한 달 넘게 착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발을 못 딛는 상황이었어요. 네, 아무튼 골절이 되고 나서 바로 원에 연락을 드렸고요. 원에 이제 원장님과 원감님 모두 이제 이야기를 다 통합해본 결과 이제 원장님과 원감님 생각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첫 번째로 골절 진단이 너무너무 장기간이죠. 그쵸? 어찌 보면은 전치 12주라는 게 전치 12주, 13주 이렇게 판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라는 게 무시 못해요. 너무 오랫동안 목발 보행을 하는 거. 선생님도 생각해보세요. 정말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봤는데, 엄마로서 보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발 절뚝절뚝 거리고, 기부스한 상태로 목발 보행하면서 우리 아이를 본다? 제대로 보겠어요? 저희 반이 아무래도 큰 아이들이지만 알아서 척척하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담임으로서 역할을 발휘 못한다? 그럼 별로 믿음이 못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저희 반 아이들이 만 5세잖아요. 졸업반인 점. 이제 2학기가 되면 실습 교사들은 굉장히 바빠집니다. 왜냐면요. 졸업 준비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받아쓰기 하는 거, 알림장 하는 거, 그림 읽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나머지 짜잘한 수업들도 있죠. 그런데 또 우리 바빠요. 정말 2학기 때 정말 바빠요. 뭐가 있어요. 9월 추석 있죠. 추석 행사 있죠. 또 이제 뭐 10월 달에는 뭐 한글날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가을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그쵸. 근데 또 시간 좀 지나면요 이제 12월이잖아요. 12월이면 또 성탄절 준비해야 돼요. 크리스마스 행사 그쵸. 그 다음에 또 1, 2월 되면은 졸업 준비하느라 정말 바빠요. 칠사 선생님들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제가 과연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정말 너무 암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원감님께서도 아무래도 이 상태로는 졸업반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힘들다. 게다가 제가
어린이집에 출근을 못하는 게 아무리 빨리 출근하더라도요. 8월 말에 다쳤잖아요. 근데 아무리 빨리 출근을 하더라도 12월이었어요.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되고 내가 조금 빠르게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는 그 기간이 3개월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실업급여를 요청한 상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중간에 이렇게 질병으로 퇴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처럼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다니고 싶은데 네, 진짜 다니고 싶어서 막 그랬는데도 못 다니게 되는 경우 너무 슬프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차원에서는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저는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 먼저 원장님, 원감님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로 못하게 된 케이스라서 이제 원장님, 원감님께서 그러면은 처음에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10월 달에부터 출근을 한다면 굳이 선생님이 퇴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10월 달부터 제가 보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10월이잖아요. 10월이 됐는데도 못 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장님, 원감님께서도 질병 퇴사로 이제 처리를 하시려고 하던 차였고 제가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었잖아요. 솔직히. 그쵸? 퇴사를 하게 되고 직장을 잃게 되면은 돈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원장님, 원감님께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어요. 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쭉 나와요. 제일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 직장 상사랑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고용노동센터에 제일 먼저 전화를 해라. 상담을 받아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입원한 상태에서. 그래서 어떤 상담을 원하시냐 그래서 질병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상담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상담센터 직원분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 어쩌다가 다쳤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전에 제일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요. 그래서 다리 골절되고 수술하고 전치 12주 이상을 이제 판정을 받았고 일을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못하는 상황. 근데 직원분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셨냐면요. 선생님께서 일을 만약에 다쳤어요? 다쳤는데 잘됐다. 일 안 해도 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업급여 요청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실업급여라는 거는 실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장에서 일이 안 된다고 일을 할 수 없다고 판정하는 게 실업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 먼저 그 직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직장에서 선생님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다. 저도 그렇고 저희 원장님, 원감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해주셨다. 아무래도 졸업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발 보행으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저는 일을 하고 싶지만 이 상황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했더니 선생님의 그런 이제 일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그 퇴사 확인서 있잖아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거기에 이제 직장 상사가 써줘야 된대요. 그런 게 조금 들어가야 된다나 봐요. 그래서 받았어요. 짐 정리하러 어린이집에 갔을 때 저희 원감님께서 친절하게 써주셨더라고요. 이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알려드리는 건데 질병으로 인한 이제 병가 있죠. 병가는 사실 육아휴직이나 이제 출산휴가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잖아요. 길게. 근데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그렇게 오래 못 준다고 해요. 최대 2주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런 서류를 작성해 주셨고 일단 고용노동센터에서 이제 회사에서 제가 받아야 될 서류를 좀 알려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그 사대보험 상실 신고 이거를 먼저 해달라고 요청을 하래요. 퇴사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제 퇴사 확인서를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제가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퇴사 확인서 안에 이것도 양식에 다 있는데요. 고용노동센터 들어가면 퇴사 확인서 안에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왜 일을 할 수가 없는지 원에서는 대체할 인력이 있는 건지 대체할 인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직 확인서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에 온감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직 확인서는 지면으로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그런 결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사실 이직 확인서까지 딱 이렇게 처리가 되고 나서 저는 원에 나왔던 것 같아요. 고용센터에서 그 입원했을 당시에 한번 고용센터에 직접 이 다리가 낫기 전에 한번 들리라고 했어요.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대요. 이게 무슨 소릴까요? 네, 질병실업급여는 진짜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왜 복잡하냐? 이게 질병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제 퇴사 전에 준비해야 될 서류가 따로 있고요. 퇴사 후에 이제 준비해야 될 서류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퇴사 전에는 이런 서류를 다 받아놓고 그 다음 퇴사 후에는 또 필요한 서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상담받아 보라고 이제 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죠. 가서 질병퇴사 확인서랑 뭐 진단서 챙겨오라고 해가지고 진단서도 다 챙겨갔었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진단서에 물론 의사 선생님이 교수님이 전치 12주 이상이라고 했지만 이상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전치 12주라고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용노동센터에서 원하는 건요, 전치 12주 이상이잖아요. 13주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전치 13주 이상이 되어야 3개월로 인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꼭 챙겨가세요. 정말 골절 유튜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상해보험 막 이런 거. 3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인정을 해주는데 그게 13주 기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질병퇴사 퇴사 확인서 있잖아요. 퇴사 확인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퇴사 확인서는 제가 오케이를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제가 다리가 다 낫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 다 낫고 나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소견서냐면요. 이 사람은 전치 13주 동안 6주 동안은 목발 보행으로 이제 했고, 나머지 7주 동안은 열심히 재활치료도 받고 치료 기간을 다 이제 완벽하게 받아서 이제 정말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제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왔다. 일을 할 수 있는 신체를 가졌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의사의 소견서에 써줘가지고 직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고용센터에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완벽하게 된 순간 이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것도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12월 이후에, 앞으로 한두 달 이후에 조금 치료가 완벽하게 되면, 재활도 하면서 완벽하게 되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제 다시 한번 고용노동센터에 들려서 서류 가지고 가서 하는 걸로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아쌤이 중간 퇴사를 또 하게 됐고, 또 실업급여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병퇴사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어요. 사실 질병퇴사는 순 어린이집만 그런 게 아니고,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회사마다 규범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린이집에서는요, 사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조금 되고자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운동할게요. 저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제가 그동안 겪었던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스토리들 선생님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으니까 꼭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코로나 시국도 그렇고요. 백신 접종을 저도 다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두려운 거는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이 시국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요. 항상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건강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진아쌤은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또 선생님들께 도움이 많이 되는 유익한 스토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안녕히 계세요.